자, 이번 시간이요. 이제 회계 관리인데요. 이제 표현을 회계 관리 이렇게 하면 갑자기 이제 계산기 필요하고 막 머리가 막 아파오고 그래요. 근데 지금 관리 실무 시간입니다. 그죠? 회계 시간 아니고 회계 관리 시간, 회계 원리 시간 아니고 관리 실무 시간이에요. 이 회계 원리와 관리 실무의 회계는 전혀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회계 원리는 뭘 배우는데요? 그렇죠. 기업회 기준서를 배우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리 회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기준서의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하는 곳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익이 창출되면 이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거 이제 세금을 어떻게 절세하고 막 굉장히 이게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도 따라서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힘들고 뭐 평가하고 측정하고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좀 힘든데 이 관리사무소 회계는 비영리 회계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익 뭐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정해진 틀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 나와 있는 회계 관리는 회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1차 과목의 회계 원리와는 접근 방법이 전혀 다르다. 또 바꿔 얘기하면 우리 이제 회계 원리는 이제 과랑 면하고 뭐 고득점 받기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주택관리 실무에 있어서 회계 관리 파트는 항상 거의 다 맞추는 곳이다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이제 이미 좀 바꾸시고 그럼 이제 뭘 배우는 곳이냐면 뭐 쉽게 표현하면 관리비입니다. 관리비. 그렇죠? 공동주택 그 주택 단지 내에 이제 그 관리비를 부과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관리비를 이제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부과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크게 어렵지 않고 주택법 시행령 이야기를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서 정리하도록 합니다. 회계 관리. 자, 우선 이제 여기에서는요,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 내용을 좀 이제 들여다볼 텐데, 하나는 관리비 예치금이라는 개념을 하나 잡고 갑니다. 요 관리비 예치금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의 운영자금이에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제 관리비 등이 부과되기 전에 초기에 이렇게 이제 부과되는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관리비는 한 달 쓴 걸 그 다음 달 정산을 해서 이제 부과를 하면 그 다음 달 말까지 내니까요. 돈이 한 달 전에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첫 달은 없잖아요. 다음 달은 뭐 한 거 가지고 돌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첫 달 초기 운영 자금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사업 주체가 소유자로부터 이렇게 받습니다. 이 비용을 관리비 예치금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요 관리비 등하고는 다른 거는 이게 이제 관리비 등 이렇게 관리비 예치금 되어 있는데 이 관리비 예치금은 회계적으로 보면 자본입니다. 비용이 아니고 자본. 자, 그러니까 나중에 해산하게 되면 돌려줘야 될 돈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해야 될 부분은 사실 이제 핵심은 관리비 등이고요. 이건 이제 뒤에서 이제 별도로 보고 또 하나 이제 그렇다 보면 이게 영리 회계가 아니니까 이제 과정 절차 이거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흐름을 잘 잡으시면 되는데 이 흐름은 이제 1년의 그 회계 기간의 흐름은 이제 일단 비용을 집행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산이 있어야 되죠. 예산. 그래서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일부터 시작을 하고 그 편성된 예산에 따라서 뭐예요? 그렇죠.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해요. 요 집행을 하기 전에 돈을 쓰려면 쓸 수 있는 사업자를 먼저 선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선정 집행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사업자를 선정하고 또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집행을 했는지 선정을 잘했는지 또 많이 썼는지 적게 썼는지 뭐 이런 거 이제 봐야 되죠. 이걸 이제 결산이라 그래. 결산. 그래서 이 과정 전반에 걸쳐서 이제 감사를 실시합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들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보실 텐데, 이제 우선 관리비 예치금 여러분 65페이지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 보시면 그 관리 주체는 뭐 이렇게 해서 관리 주체는 소유자로부터 뭐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죠? 뭐 사업 주체는 소유자로부터 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죠? 1번 보면. 예. 이게 초기 운영 자금인 건 알겠는데, 그럼 사업 주체가 징수권자야, 관리 주체가 징수권자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죠? 누가 징수권자냐? 둘 다 징수권자입니다.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이제 법령이 되어 있냐면, 요 얘기 먼저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아주 옛날로 돌아가면요. 아주 옛날로 돌아가면, 저도 이제 1990년대에 입주를 받으면서도 이런 비용이 필요했죠. 그때도. 저도 이제 1회 자격 취득하고, 그때도 이제 이렇게 입주를 받으면서, 이제 필요해요. 필요하니까, 그때 이제 표현은 이제 이렇게 기억을 더슬러 가보면 선수관리비라고 했던 것 같아요. 선수관리 예치금, 뭐 선수관리비. 근데 이제 정확한 법적인 표현은 어쨌든 관리비 예치금이고요. 그래서 이 비용을 이제 집주인 소유자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근거가 없었습니다. 실제 처음엔. 그러니까 필요하긴 한데 근거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점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든 거예요. 처음에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기 입주할 때 이게 필요하니까, 처음에 필요하니까, 처음에 사업주체가 소유자로부터 이제 징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2, 3년 잘 썼습니다. 잘 썼는데 어떤 문제점이 나오냐면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분양이 잘 안 돼요. 예전에는 뭐 아파트 지어놓으면 막 분양이 되는데 이건 분양이 안 됩니다. 뭐 2년, 3년 이렇게 가죠. 한 3년 후에도 분양은 하잖아요. 그죠? 미분양했던 분양하잖아요. 근데 3년 후에 사업주체는 안 남아 있어요. 그죠? 이미 이제 떠났죠. 그러면 3년 후에 이제 소유자가 이제 집사 들어와요. 그러면 관리비 예치금 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사업주체가 내라 그러면 알았다 이랬는데 사업주체가 없어요 지금. 관리처가 달라 그러니까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관리 주체도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게끔 해서 늦게 들어와도 돈은 내고 들어와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현행법은 이 두 가지를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제 사업주체가 소유자로부터 징수하고 어느 기간이 지나면 관리 주체도 소유자로부터 징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이기 때문에 이걸 축적하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나가는데요. 나가면 돌려줘야 되죠. 자본이니까. 돌려줘야 되는데 뭐 관리비를 안 냈어요. 그러면 깔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소위 이제 깐다 그러는데 그 이야기 이제 두 번째에서 나오죠. 미납한 때에는 정산한 후에 그 잔액 반환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흐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선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요. 예산. 누가 편성하느냐? 예산 편성하는 사람이 관리 주체죠. 예산.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 예산이 내년도에는 뭐 이렇게 해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라는 게 뭐냐면 이거죠. 이렇게 사업 계획서 같은 거를 만들어서 관리 주체가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물탱크 청소 언제 하고 뭐 이런 이제 내용들 쭉 해서 예산이 얼마다라고 편성을 하면 이거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뭐 의결을 하게 돼요. 승인을 딱 해주면 그 의결, 승인된 그 내용대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집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우리 법령에서는 관리 주체는 집행기구고 또 입주자대표회는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집행은 관리처가 하면 되고요. 의결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약간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경비, 청소, 소독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 주체가 업체를 선정을 해서 관리자가 집행을 합니다. 근데 하자 보수 보증금의 경우는 선정과 집행을 다 입주자대표에서 해요. 그러니까 이렇다 그래서 입주자대표가 집행기구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하자보수 보증금만 집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자보수 보증금.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장기 수선
충당금이나 또 소규모의 경우에는 전기 안전관리 대행을 시키거든요. 관리 대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그 사업자 선정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고 집행은 관리 주책합니다.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이 선정 집행은 이렇게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약간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근본적으로 관리 주체가 집행기구입니다. 다만 요 하자보수 보증금만 입주자 대표가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예산에 근거해서 선정하고 집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산을 누가 하느냐면 결산 서류를 관리 주체가 만들 때 어떻게 썼다. 이게 뭐예요? 집행을 어떻게 했다? 집행 내역서 이런 걸 이제 만들죠.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입주자 대표 의결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 썼다, 못 썼다, 뭐 이게 나오겠죠. 이렇게 이제 승인이 나면 이제 종료가 됩니다. 자, 이게 일련의 흐름이에요. 예산, 집행, 결산이 되는 거고요. 자, 그 얘기는 우리 이제 66페이지에 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하셔야 될 부분은 회계감사입니다. 근데 이 회계감사는 그러니까 18회 시험 볼 때 개정이 됐고 17회, 18회 연구표 나왔어요. 개정이 됐기 때문에 나온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요거 개념은 이제 요즘 이제 굉장히 이제 실무적으로 접근했을 때 조금 요게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핫 이슈라 그럴까요? 예, 조금은 뜨거운 감자일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개정된 내용, 법령 내용만 좀 이제 간단히 좀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감사의 형태를 가만 들여다보면 크게 두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가 하는 뭐 업무 감사라든지 이런 감사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입주자 대표회의도 임원 중에 감사가 있으니까 그분들 감사를 왜 뽑아요? 감사하라고 뽑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감사인에 의한 감사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공인, 회계사 등이 하는 거죠. 이제 감사인의 감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인의 감사,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구분할 때, 이거 내부 감사, 외부 감사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죠? 어쨌든 내부 감사,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는 돈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공인회계사 이거 불러오면 돈 들죠. 비용이 들어요. 회계감사 비용.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할 때는 주민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난해 법을 바꾸면서 돈 들어가니까 물어보고 해라. 이런 패턴에서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이면 무조건 하라.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강행해라. 어떤 규모냐? 300세대 이상이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매년 1회 이상 10월 말까지 합니다. 그리고 300세대가 아니어도요. 그러니까 300세대가 이제 의무관리 대상으로서 의무관리 대상, 뭐 150세대 이상 뭐 이렇게 돼 있죠. 의무관리 대상으로서 300세대 미만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이렇게 이건 의무관리 대상입니다. 관리 대상 150세대 뭐 하는 거 있었잖아요. 이 의무관리 대상이면서 300세 미만도 원하면 할 수 있어요. 그 어떻게 원하냐면 이렇게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원하거나 또 입주자 대표 의결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여기도 의무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게 투명성 측면에서 300세 이상은 뭐 무조건 하고 300세 미만도 의무관리 대상이면 이렇게 원하면 하고 하도록 돼 있죠. 물론 이제 단서로서 그럼 300세대 이상은 무조건 해야 되냐? 그것만은 아닙니다. 법은 예외를 두고 있죠. 그래 단서로서 3분의 2 이상이 안 해도 돼라고 하면 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이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감사와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강행화되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있는 부분 이제 관리비인데요. 여러분들 그 69페이지에 관리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리비는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제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는 관리비가 어떠냐? 뭐 매해 나오죠. 지금까지 빠진 적이 없죠. 관리비 등. 시험에 이제 빠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기본이 되면서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 봤었어요. 입주자 등. 이게 입주자와 다르다라는 건 알죠, 그죠? 세입자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렇듯이 요 관리비도 관리비 등이라고 하지 관리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이 관리비 등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관리비 등은 관리비와 우선 관리비와 등이 있어요. 등은 뭐냐? 사용료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주자 등 그러면 입주자와 사용자 이렇게 하듯이 그죠? 자, 그리고 관리비는 10가지가 있고 사용료는 성격을 또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해요. 그래서 하나는 납부할 자가 따로 있는데 이거를 관리비 고지서 부과하니까 좀 같이 내줘라고 하는 납부대행 형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전기요금이에요. 뭐 수도요금 이런 것들. 요게 9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부과하는 사용료가 있어요. 대표적인 따로 부과 사용료는 승강기를 썼더니 뭐 사용료 10,000원을 내라 그러더라. 이건 관리비 고지서에 안 나오죠. 따로 나오죠. 그죠? 이렇게 따로 부과 사용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리비나 이 사용료에 부담을 해야 되는 납부 의무는 누가 있냐면 입주자가 썼으면 입주자, 사용자가 썼으면 사용자가 관리비를 내야 돼요. 관리비 납부 의무가 입주자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입주자, 사용자는 관리비를 관리처에 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사용료는 사용한 사람이니까 입주자가 썼으면 당연히 입주자고 사용자가 썼으면 당연히 사용자겠죠. 그러니까 이 관리비나 사용료는 입주자, 사용자가 내는 거예요.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가 내는 게 아니고 입주자, 사용자가 내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런데 이 관리비가 10개 있는데 이것과 반드시 구분하라고 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구분해서 징수해라. 이거는 섞이면 안 되니까 이건 반드시 구분해서 징수해라. 대표적인 것이 장기수선 충당금인데요. 이 장기수선 충당금은 구분해서 징수하라는 거예요. 왜 구분해서 징수하라 그러냐, 반드시. 이 장기수선 충당금은 누가 부담하는 거냐면 입주자, 소유자가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소유자는 입주자로 해석이 되니까 이 소유자가 부담하니까 사용자는 이 돈을 내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분징수 항목 2개는 입주자만 내는 겁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예. 요걸 이제 분석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매번 출제가 되는 것이죠. 자, 우선 이제 관리비 10가지를 볼 텐데요. 관리비 10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 패턴으로 가는 게 뭐냐면 이제 일반 관리비, 또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이런 것들이에요. 뭐 이걸 구분을 못 하시지는 않아요, 그죠? 청소에 직접, 혹은 뭐 용역하면 용역금에, 뭐 경비에 직접, 아니면 용역하면 용역, 소독에 직접, 용역하면 용역금. 일반 관리비, 일반 관리와 관련된 제세 공과금이나 직원 급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형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유지비 성격이 있어요. 유지비 성격을 갖는 것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승강기 유지비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지능형, 요즘 이제 이런 건 정말 많죠. 홈 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이런 형태가 있고요. 또 하나의 유지비는 수선 유지비라는 게 있어요. 이런 성격의 것,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7개를 보셨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난방비와 급탕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탁 관리를 하게 되면 주택관리업자 선정하죠. 위탁관리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위탁관리 수수료. 이렇게 10가지입니다.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진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수선 유지비. 그 다음에 난방비, 급탕비, 위탁관리 수수료. 자, 보셨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일반 관리비 뭐 어렵지 않지요.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정리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난방비, 급탕비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이제 중앙집중 난방을 할 때, 요 두 가지는 중앙집중 난방을 할 때, 집중식 난방의 경우는 단지 내 보일러가 큰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보일러에 물도 용수도 들어가고 가열을 해서 연료 들어가고 급탕하고 뭐 또 난방하고 이제 복잡하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의 경우는 난방비, 급탕비가 관리비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중앙집중식 난방이 아니고 지역 난방이다. 지역 난방은 난방 연료금이 이제 계량기에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걸 가지고 배분하는데 지역 난방 방식의 경우에 난방비, 급탕비 이런 난방비와 급탕비는 이거는 납부대행 항목이에요. 납부대행 항목. 이건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요. 위탁관리 수수료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건 주택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주택관리 업자에게 지불되는 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승강기 유지비는 승강기 보수 유지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승강기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자체 점검을 하게 돼요. 그러면 뭐 등 나가면 등도 고쳐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때 들어가는 비용, 승강기 유지비. 마찬가지로 진흥형 홈 네트워크 설비 많이 있잖아요. 뭐 정문 출입문 또 뭐 자동 차단기 뭐 이런 것들 뭐 주차장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그런 설비에 들어가는 비용. 예, 설비 유지비. 자, 그리고 이제 수선 유지비 이제 포괄적으로 하는데 요 수선 유지비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형태로 정리하는데 이건 이제 좀 중요한 개념이에요. 수선 유지비. 그래서 수선 유지비의 대표적인 건 뭐가 있냐면 개념상 요 장기 수선 계획이라는 게 있고 이거 아직 이제 검토를 안 했는데 장기 수선 계획이라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주요 설비가 있는데 이거 이제 보수 수선을 해야 돼요. 일정 기간 뭐 예를 들면 뭐 변압기가 있다. 그러면 25년쯤 지나면 이게 이제 기능이 떨어지면 전기 공급을 못 하니까 그 변압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25년간 그 변압기의 그 금액만큼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에 의해서 모으는 겁니다. 마치 여행 가려면 여행 계획 짜고 여행 비용을 모으듯이 이렇게 이제 보수의 수선에 따른 그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그 금액을 징수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장기수선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기수선 계획에 있는 거는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하고 그건 소유자만 부담하면서 완전히 구분하죠. 근데 이건 뭐냐면 장기수선 계획에 포함되면 이렇게까지만 포함되지 않는 보수 수선이 필요한 시 이제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수선 유지비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포함되면 절로 가니까. 그럼 이제 이 차이가 뭐냐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관리비로 부과한다는 거고요. 장기수선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비는 사용자도 부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로 부담한다는 이야기는 이 장기수선 계획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전세입자가 그 돈을 낼 수도 있고 장기수선 계획이 있으면 안 내기도 하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복잡하죠? 미묘하죠? 그래서 반드시 구분하라는 이야기고 수선 유지비는 없는 얘기를 해야 돼요. 있는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있는 건 다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일반적인 수선 유지비는 이거예요. 냉방, 난방 시설의 청소비. 소화기 충약비, 공동으로 이용되는 시설의 보수 유지비, 뭐 이런 게 이제 대부분이죠. 뭐 어디 뭐 용접을 한다든지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보수 유지비는. 그 다음에 재반 검사비, 검사와 관련된 비용, 이런 것들은 이제 수선 유지비고요. 또 건축물의 안전점검 비용이 있어요. 이 안전점검 비용은 수선 유지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죠?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주택법에서는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합니다.
시특법에서 뭐 일정 연도마다 뭐 3년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비용은 다 수선유지비래요. 늘 신경 쓰셔야 될 점은 수선유지비는 사용자도 부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거 건축물의 안전진단 비용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안전진단 실시비용. 요거는 이제 하자보수에서 이제 정리하시겠지만, 요거는 이제 내력구조부에 문제가 있는 경우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호 바닥 지붕 이런 거 무너졌거나 뭐 무너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 이제 안전진단을 해야 돼요. 시장 등이. 그 실시 비용은 집 주인만 내지만 입주자만 내지만 그냥 이렇게 일정 기간마다 하는 안전점검의 경우는 그렇죠. 요거는 사용자도 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재난, 재해, 예방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도 수선유지비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비 10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수선유지비예요. 그죠? 수선유지비 4개 부분에 대한 해석을 잘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가 구분징수 항목과 또 비교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비교까지 하시면서 정리하시면 잘 되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는 이제 회계 원리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납부대행 항목이 9개가 있는데요. 이거 이제 머리 글자로 해요. 가수, 전난정 선생, 이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수 전난정 선생님을 전 보진 못했지만 아무튼 이쁘대요. 가스 사용료, 수도 사용료, 전기 이런 건 다 공용보험 포함되고 아까 보셨던 지역 난방의 난방비나 급탕비, 또 정화조 오물 수수료, 선거관리위원회 경비, 생활 폐기물 수수료, 입자대표 운영비, 보험료,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보험료 이런 것들은 납부대행 항목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따로 부과 항목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시설 사용료가 이제 대부분이죠. 승강기. 시설 사용료 이렇게 구분이 되고, 또 하나는 또 이제 어떤 거 있냐면 이제 누수 같은 거 있으면요, 이게 이제 새서 이게 피해가 가면 이게 어떤 집의 문제인지 이렇게 애매한 부분에 이렇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누수 등의 2세대 이상의 이렇게 걸쳐 있는 보수와 관련된 비용 이런 것들은 그 세대에 이제 따로 부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리비 등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관리비 등 분석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리비 분석, 관리비가 아니고 관리비 등이에요. 그죠? 그래서 관리비와 사용료, 관리비 등이고, 이 관리비와는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수선유지비를 공부하면서 비교하는 형태로 보셨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 보셨던 69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70페이지 보시면 9 이렇게 되어 있는데 5-2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0가지가 되고요. 그 수선유지비 점 4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 2의 항목 2개 있었고, 사용료 해서 9가지는 그렇죠. 가수, 전난정, 선생, 이뻐 뭐 이런 형태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정리가 됐고요. 하나만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이 돈 얘기잖아요. 돈 얘기.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투명성입니다. 투명성. 그래서 투명성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뭐가 유리 투명하잖아요. 공개가 되니까. 그죠? 공개. 그래서 이쪽으로 좀 연결을 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71페이지 하단부 보시면 공개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K 아파트라고 하는 곳에 이제 다 공개가 됩니다. 뭐가 공개되느냐? 관리비, 사용료, 뭐 저항기선 충당금, 뭐 또 사업자 선정, 그러니까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다 공개가 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관리비를 부당하게 혹은 뭐 관리비와 관련된 회계 사고 뭐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업무를 하는 측면에서 보면요, 당연히 이제 수익 비용과 다 일치가 되고 하기 때문에 뭐 이게 크게 뭐 큰 뭐 어떤 문제점이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나 우리 이제 회계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이 공동주택 거주하는 입주자가 보수 유지를 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을 관리처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 바꿔 얘기하면 101등, 101호 앞에 있던 등이 하나 나가서 그 등을 교체를 하는데 100원이 들었는데, 그 100원이라는 비용을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주민들한테. 어떻게 걷어들일 것이냐라고 할 때는 여기 항목에 맞춰서 걷어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셨던 등이 나갔다라고 하는 건 어디에 들어가느냐, 여기에서. 쭉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공동으로 이용되는 시설이잖아요, 등. 그거의 보수. 그죠? 등 교체. 그 비용, 여기에 들어. 이거는, 수선유지비. 이거는 이제 관리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됐던 비용들을 이렇게 이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게 돼서, 실제로 요 회계관리에서는 많은 항이 출제되지는 않지만 보통 두세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데, 거의 관리비 등의 분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회계관리 부분을 살펴보셨는데요. 어때요? 회계 원리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충분히 여러분 접근하실 수 있고, 다만 회계감사와 관리비 집행과 관련된 부분, 사업자 선정 관련된 부분도 같이 관리비 등과 함께 정리하시면 이 부분 입문서 과정만 가지고도 충분히 여러분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좋은 점수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능 저하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보수, 수선해야 되죠. 그래서 하자 보수와 장수선 계획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